누구야 도대체 우리 대식 씨를 살리겠다고 그 어려운 결심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해숙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를 찢어지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음 섞인 외침에 복도에 모여있던 가족들과 지인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쏠렸는데요. 대식의 침대 곁을 지키던 미진과 석진, 아진도 울음기 가득한 얼굴로 서로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미진이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해숙은 도무지 진정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진정해?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는데 우리 남편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 사람 이름도 못 듣게 한다고. 그게 말이 돼? 해숙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고 두 손은 절망스럽게 공허한 허공을 붙잡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생명을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처절했는데요. 의료진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도 이해합니다. 가족분들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마음하지만 공여자의 뜻이 확고합니다. 본인이 절대 신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로서는 그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해숙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준다면서 그 어려운 결심을 했다면서 그럼 최소한 우리가 감사 인사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직접 만나서 고맙다 한마디는 해야지. 그걸 왜 못하게 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왜 이렇게 숨기려고만 해요? 옆에 있던 무철은 해숙의 말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어떤 말을 억지로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그 미묘한 표정은 곁에 있던 미자의 눈에도 포착되었습니다. 미자가 조심스럽게 무철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뭔가 아는 거지? 지금 그 사람 혹시? 무철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강하게 밀려오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야 아닐 거야. 무철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지만 머릿속에 규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교도소에서 마주했던 규태의 눈빛, 담담하면서도 결연했던 목소리, 그리고 애써 숨기려 했던 어떤 비밀스러운 뉘앙스까지. 모든 것이 지금의 상황과 맞물리며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평생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그때 의료진이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간 공여자의 상태와 대식 씨의 컨디션이 수술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은 감사 인사보다도 대식 씨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에 모두가 일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철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규태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라 쌓여갔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빚을 지기도 하고 그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오기도 하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로 대신하고 싶다. 넌 내 가족을 지켜라. 이건 내가 한다. 그 말들은 지금 이 순간 의료진의 설명과 섞이며 끔찍할 정도로 선명하게 규태의 얼굴을 그려냈습니다. 무철은 주먹을 움켜쥐며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안 돼 규태야, 제발 아니라고 해라. 그건 내가 짊어질 몫이 아니야. 왜 하필 너여야 하냐고. 하지만 그 불길한 확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무철은 차마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고 그저 숨이 막히는 듯 벽에 기댄 채 온몸을 떨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수술 들어갑니다. 짧고 단호한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고 복도는 다시 한번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휩싸였습니다. 해숙은 흐느낌을 참지 못하며 울부짖었고 미자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떨궜습니다. 그리고 무철은 그 누구보다도 깊은 절망 속에서 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대식의 수술은 성공적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요. 해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하며 의료진의 손을 붙잡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간을 기증한 사람이 아직도 위독하다는 말이 덧붙여지자 모두가 다시 긴장했습니다. 무철은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잘못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식을 괴롭히고 규태에게도 분노만 쏟아냈던 지난 세월, 그리고 그 결과로 모두가 상처 입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지, 내가 다 망쳐놨지. 그 순간 한 간호사가 다급하게 뛰어가며 규태 씨 혈압이 떨어집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무철은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는데요. 규태라는 이름이 들린 건 분명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규태가 어떻게? 그의 다리는 무겁게 떨리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면회에서 규태가 이상하게도 담담하게 이야기했던 말들, 그리고 자신에게 미안하다고만 반복했던 태도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복선이었던 겁니다.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규태는 감옥 안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돈만 쫓다가 친구와 가족 모두를 등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민용의 대학 등록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범죄에 손을 대고 그 결과 감옥에까지 오게 됐는데요. 무철이 면회실 유리 너머에 서자 규태의 눈빛이 유난히 또렷해 보였습니다. 감옥의 형광등 아래서도 규태의 얼굴에는 어떤 결의가 번져 있었는데요. 무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규태야, 내가 널 이렇게 만든 거지. 내가 여기 있는 게 다 내 책임이야. 미안하다, 진짜로 미안해. 무철의 목소리가 깨져서 나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규태는 잠시 무철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맙다, 무철아. 근데 그 말로 끝낼 수는 없는 것 같더라. 그가 말끝을 흐리자 무철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규태는 손을 바닥에 얹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빚을 지기도 하고 떼어낼 수 없는 잘못을 안고 살기도 해. 난 그 빚을 그냥 쌓아둘 수만은 없더라. 무철은 벌떡 일어나 유리창에 붙었습니다. 그 빚을 어떻게 갚는다는 건데?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게 말해줘. 규태는 힘겹게 웃더니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는 걸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야. 말하자면 내게 남아있는 게 있다면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지 않겠나 싶었어. 무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말은 모호해. 뭘 준다는 거야? 규태는 다시 눈을 감고 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내가 모르게 굳이 말하려는 건 아니었어. 그냥 글로는 표현 못할 것들이 있잖아. 사람들 앞에서 맞닥뜨리면 못할 얘기들이. 난 이미 많이 잃었고 더 잃을 것도 별로 없어. 그런데 내 친구 대식이처럼 누군가에게 기회가 필요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다. 무철은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너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내 상태도 내 삶도 다 고려해야 해. 규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을 골랐습니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알아봤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의료진한테 문의도 했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위험도는 어떤지 다 확인해봤다. 무철은 그런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감옥에서? 규태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쉽게 미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있었다. 여기에도 사람을 통해 절차를 도울 수 있는 통로가 있더라. 그리고 내가 감옥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더 값어치 있지 않을까 싶었어. 무철은 유리 너머로 손을 떨며 말했다. 그게 내 뜻이면 내가 왜 혼자 하려는 거냐? 같이 상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규태는 잠깐 고개를 들어 무철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무철아, 넌 가족이 있어. 내 아내 미자, 태아, 서우. 내가 위험에 빠지면 그 사람들은 누가 지키냐? 내가 내 대신 나서서 이 일을 해도 된다고.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면 넌 또 무너질 거야.
난 그 책임을 지고 싶어. 내 남은 것 하나로 누군가가 더 사는 게 낫잖아. 그 말에는 숨길 수 없는 단호함과 함께 비장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철은 소리내어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해? 내가 더 힘들게 될 거 아니야.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우리 때문에 그런 건데 왜 내가 더 치러야 해? 규태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너에게 말했으면 넌 절대 허락 못했을 거야. 너는 늘 남을 살리는데 자신을 걸어버리는 타입이니까. 그리고 너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잃었어. 난 내가 계속 살게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마. 그는 마지막 단어를 내뱉을 때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선택을 되돌릴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무철은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통곡했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규태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무철은 애원하듯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절차를 진행하게 해달라고 누군가에게 부탁한 거야? 이미 물어본 거야? 규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담당자에게 부탁해놨다. 다만 부탁이 있다면 이 일은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특히 대식 가족과 내 가족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걸로도 충분하다 싶었어. 한동안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면회실의 시계 소리만 유리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마침내 무철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규태야, 내가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내가 그런 걸 혼자 정해버리면 우린 어떻게 해? 규태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무철아, 누구는 가해자고 누구는 피해자지. 난 그 선을 넘나들며 살았고 그 빚을 갚으려고 한다. 내가 눈물 흘리는 건 이해하지만 이건 내 눈물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할 테니 넌 남아라. 내 가족 지켜라. 무철은 더 이상 말문이 막혔습니다. 규태의 말은 단순한 희생의 선언이 아니라 오랜 시간 식지 않은 자기연민과 책임감의 혼합체였고 그 무게를 무철이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무철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내가 그렇게 되면 나나 어떻게 살아가지? 규태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무철아, 살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별로 없더라. 하지만 한 사람의 목숨을 더 있게 하는 건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에 무철은 바닥으로 무너져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규태는 조용히 손을 들었고 그 손은 마치 먼 곳으로 가는 사람의 마지막 인사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면회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웠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무철은 규태의 병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은 쿵쾅거리며 그의 의지를 배신했습니다. 마침내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규태가 누워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마치 생기가 빠져나간 조각상 같았습니다. 기계가 내뱉는 B- 소리와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만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무철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규태야. 목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떨림 그 자체였습니다. 무철은 기어가듯 침대 곁으로 다가가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규태의 차가운 손등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어? 내가 해야 했던 건데 내가 왜 하필 나 대신에. 무철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울음은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자신을 향한 분노가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규태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열렸습니다. 희미하게 살아난 그의 시선이 무철을 향했습니다. 숨을 내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듯 그의 입술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무철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였지만 무철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드는 목소리였습니다. 넌 가족 지켜야 하잖아. 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무철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가족을 지킨다고 그래. 그동안 내가 너희들 버리고 내 욕심만 챙겼는데 이제 와서 뭘 한다고. 목소리는 울음과 함께 터져나왔고 그의 두 눈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규태는 숨을 고르며 힘겹게 입을 떼었습니다.
무철아, 그동안 내가 많이 원망했어. 너도 나도 우리 셋 다 그렇게 살았지. 하지만 말이야, 그날을 생각하면 그 원망마저 다 사라져. 무철은 눈물을 훔치며 규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규태의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식이 너 그리고 나 셋이서 웃으면서 술 마시던 그날 말이야. 우리 젊었던 시절, 그때만큼은 진심으로 행복했어. 그 기억 하나면 난 됐어. 규태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촉촉히 젖어갔습니다. 이번엔 내가 내 손으로 친구를 살리고 싶었다. 내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번엔 내 차례였다. 무철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규태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규태의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나 평생 너한테 진 빚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너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규태는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라, 무철아. 우린 셋이서 같이 시작했어. 누가 앞서고 누가 늦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끝에 남은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했을 뿐이야. 무철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규태가 교도소에서 했던 마지막 말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빚을 지기도 하고 그 빚을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로 대신하고 싶다. 넌 가족 지켜라. 이번엔 내가 한다. 무철은 손등을 입에 가져가며 흐느꼈습니다. 규태야, 제발 이러지 마. 우리 같이 잘못을 바로잡자. 너 없으면 나도 못 살아. 규태는 힘겹게 눈을 떴다가 천천히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무철아, 대식이 살리고 싶었다. 그리고 너 내가 웃는 얼굴로 가족이랑 사는 모습, 그거 보고 싶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 하나뿐이었어. 그리고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무철의 손을 한번 꼭 쥐었습니다. 그 손끝의 온기가 점점 사라져가는 듯해 무철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대식의 병실. 수술 후 점점 의식을 되찾은 대식은 아직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눈동자가 천천히 떨리며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큰딸 미지는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미지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시선은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무철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차가운 증오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이제 와서 눈물 좀 흘린다고 다 용서되는 줄 아세요? 미진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이 아버지를 괴롭히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 무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미진의 울분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말 좀 해보세요. 왜 아무 말도 못해요? 미지는 더 크게 소리쳤지만 무철은 그저 흐느낌만 삼켰습니다. 그때 해숙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됐어, 미진아. 그만해. 그리고 무철을 향해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 뭘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린 당신의 동정이나 후회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앞에서 사라져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 말은 무철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묵묵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실 문을 닫는 순간 그의 어깨는 무너져 내리듯 처연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본 미자는 눈을 감고 흐느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규태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기에서 규칙적이지 않은 경고음이 울려 퍼졌고 의료진은 급히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환자 혈압 떨어집니다. 바로 에피네프린 준비하세요. 의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기를 찢듯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규태의 몸에 각종 기구를 연결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교체하고 링거줄을 새로 꽂으며 손발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무철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규태야, 너까지 이렇게 가면 나 정말 못 버틴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흐느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잠시 후 응급실에서 거친 숨소리와 의료진의 지시가 뒤엉킨 소리만 들렸습니다. 환자 심장 리듬 돌아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혈압 80에 50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의사가 땀에 젖은 얼굴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철의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며 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행이다 규태야 제발 제발 버텨줘. 너 이렇게 두고 내가 무슨 얼굴로 살아가겠냐. 다음 날 아침 대식의 병실에는 잔잔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서 해숙과 큰딸 미지는 밤새 간호하며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대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아빠 손이 움직였어. 미진이 눈을 크게 뜨고 외쳤습니다. 해숙이 급히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대식 씨, 나 들려요? 나 해숙이야. 당신 눈 좀 떠봐요. 잠시 후 힘겹게 눈을 뜬 대식이 흐릿한 시선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입술을 조금 떨더니 간신히 소리를 냈습니다. 해숙 미진이 나 살아있는 거지. 해숙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살아있죠, 우리 대식 씨. 기적처럼 돌아왔어요. 이제 다 괜찮아요. 미진도 눈물을 훔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빠, 너무 무서웠어. 다시는 이렇게 아프면 안 돼. 대식은 힘겹게 웃으며 그들의 손을 번갈아 쥐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표정이 굳더니 낮게 물었습니다. 규태 그리고 무철 그 사람들 어디 있어? 해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대식은 그 말에 더 불안해져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해수가, 나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야. 무철, 규태 왜 내 눈에 안 보이냐고. 해숙은 눈물을 닦으며 가까이 다가와 그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회복 중이에요. 지금은 몸 생각만 하세요. 다른 건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하지만 그때 병실 밖 복도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무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문을 붙잡은 채 억눌러 왔던 감정을 터뜨리듯 속으로 외쳤습니다. 규태야, 내가 이런 희생을 했다는 걸 내가 지금 말할 수가 없다. 너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지켜낼게.